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경록 PB 관련해가지고 KBS 법조팀에 뼈를 때렸습니다. 이에 KBS 법조팀이 또 반박을 했고, 그거에 대한 팩트체크를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상태인데요. 지금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의하면 이 이동재, 그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유시민 사냥, 그 전 역사와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저도 이 내용을 쭉 보고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좀 다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그 뼈 때린 게 아팠는지 한동훈 본인이 또 등판을 합니다. 조선일보를 통해서 인터뷰를 또 하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43,000명 넘는 분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무슨 투표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된 내용, 지겹냐 지겹지 않냐, 요 투표 내용 결과까지도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통해서 김경록 PB 관련된 내용을 다뤄서 이 글을 인용하진 않았었는데요. 지금 전개되는 과정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지난 20일 김경록 PB 증인신문 내용 중에 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록 PB에 따르면 오래 알고 지낸 KBS 기자가 한동훈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너의 죄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이런 과정 속에 증거도 나왔으니까 당연히 제출해야 했고 순순히 검찰 조사에 협조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가면 우린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8일 알릴레오에 출연한 김경록 PB는 대학 동문으로 알고 지내던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역시 대학 동문인 KBS 법조팀장을 만나 인터뷰를 제안받은 거죠. 그래서 회의와 설득 끝에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가장 강조했던 게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너의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릴레오에서 김경록 PB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특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질문을 받았던 것과 KBS가 인터뷰에서 한 질문이 너무 일치해서 중간에 끊고 법조팀장한테 질문이 너무 이상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죠. 방심위가 이 왜곡에 대해서 법정 제재를 결정했지만 관계자 징계에서 주의로 낮춘 바도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보자면 KBS 법조팀장은 송경호를, 그리고 KBS 기자는 한동훈을 언급하면서 김경록 PB를 압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가 인터뷰하면 그 사람이 선처해줄 수 있다,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이철 전 대표한테 했던 얘기 아닙니까? 검언유착으로 난리가 났던 그 한동훈 사건 말이죠. 즉 이걸 보더라도 이미 이전에도 검언 동일체의 원칙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가면 우린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이런 발언이 허용이 되는 겁니까? 이런 겁박이자 회유 발언을 한 검사는 감찰 대상 아닙니까? 당시 기억하시죠? 알릴레오에서 공영방송의 법조팀장이 KBS 법조팀장이죠. 중요한 검찰 측 증인을 인터뷰하고도 기사는 안 내보내고 검찰에 그 내용을 거의 실시간으로 흘려보낸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다들 정말 충격적이었던 이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김경록 PB가 동문 변호사한테 찾아갔는데 KBS 법조팀장을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송경호, 한동훈 얘기가 나오고 그들이 너의 죄를 엄하게 보고 있다 이러면 안 무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우린 끝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그리고 언론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을 하고 어떻게 보도를 했어야 될까요? 너무나 비상식적입니다. 이런 상황에 KBS 전 법조팀은 조국 명예훼손하지 말고 청문회 거짓말부터 해명해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 역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정확하게 따박따박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먼저 KBS 법조팀 측 주장입니다. KBS 법조팀장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저 김 PB한테 조언을 하기 위해서 엄중한 상황이라는 검찰 수사의 객관적 상황을 전해줬다 라고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은 이렇죠. 첫 번째, 검찰로부터 위험을 감수하고 알릴레오 인터뷰를 한 김경록 PB의 진술. 두 번째,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행한 김경록 PB의 진술을 더 믿는다는 겁니다. 저 중간에 있는 엄중한 상황,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엄중한 상황의 내용도 알고 싶다는 거고요. 다음으로 또 KBS 법조팀 측에선 송경호냐 한동훈이냐 일관되지 못한 주장을 김경록 PB가
펼치고 있다고 하니까 조국 전 장관은 그건 김경록한테 따져라. 그리고 당시 상황에서 김경록 씨가 법조팀장을 모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김경록 PB한테 법조팀장이 두 사람 송경호, 한동훈의 이름을 말하고 알릴레오와 법정에서 하나씩 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다시 KBS 기자의 질문이 비슷해서 검언유착이 있다는 주장은 김 PB의 억측일 뿐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법조팀장과 김 PB가 공개 장소에서 누구 주장이 맞는지 따져주길 바란다. 맞죠? 그리고 김경록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해서 확인됐다고 명시하는 방식으로 KBS 취재진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 조국 전 장관이 최근 주장하는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되는 일을 스스로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조국 전 장관은 김 PB 발언이 더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인터뷰 그리고 법정 증언이라는 믿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오죽하면 같은 KBS 제작 프로그램인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김경록 PB 인터뷰의 문제점 비판한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일단 미디어 오늘에서도 올해 2월에 이런 보도가 됐었죠.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으니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KBS인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선 이런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었죠. KBS가 마음대로 갖다 붙인 김경록 PB 멘트, 원래 맥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판까지 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오촌 조카가 코링크 피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주장했는데 임명 직후 말 바꾸지 않았냐 라는 주장에 대해선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도 밝혔듯이 조국 전 장관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어서 청문회 준비 과정에 코링크에 문의를 했고 받은 답변을 한 거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오촌 조카가 개입한 게 밝혀졌고 이 점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거짓말은 사실을 알면서도 속이는 그런 발언을 두고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잘못 알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런 공방이 계속 이어지자 한동훈이 직접 등장합니다. 볼드모트, 그 한동훈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동훈 검사가 조선일보, 문화일보 등과 인터뷰하면서 조국 늘 하던 것처럼 사실이 아닌 걸 선동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과거 검사 출신 이현주 변호사가 페이스북에서 쓴 글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별명은 한때 편집국장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굵직굵직한 기사거리를 기자들한테 흘려주고 어떤 기사를 어느 언론에 언제 푸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잘 판단했다 하죠. 국정농단 수사 때는 JTBC,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는 동아일보의 특종이나 단독을 잘 흘렸는데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언론들은 아직까지 윤석열에 이은 한동훈 대망론, 정치인보다 낫다 이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 영상에서 다루기도 했지만 한동훈 대망론 뜬금없이 나오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이런 여러가지 뒤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던 거죠. 찾아보니까 실제로 조선일보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굳이 다룰 가치가 없어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 내용을 전하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실제로 한동훈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아무튼 이것만 종합해 보더라도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주장대로 채널A 이동재와 한동훈의 그 유시민 사냥, 그 전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들만 그랬을까요? 저는 이들만 유별나게 나쁜 인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이동재 이런 사람들만 나쁜 게 아니라 여태까지 수도 없이 이런 짓들을 벌여왔던 거죠. 다만 저희들이 모르고 넘어간 사건들이나 혹은 아예 관심조차 그냥 안 가져가지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조국 전 장관이 총대를 메고 직접 전장으로 뛰어들어서 검찰개혁에 이어서 지금은 언론개혁까지 완전히 최전선에서 지금 뛰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을 거의 최우선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이런 내용을 외면하고 다루지 않고 그렇기 때문이죠. 여태까지 그렇게 난도질을 해놨다면 최소한 팩트로 밝혀지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은 본인들이 지르고 불 끄는 건 다른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 놓고 본인들은 심지어 다른 사람이 불 끄고 있으면 그것마저도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언론의 그 지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 댓글 중에 조국 전 장관 이야기 지겹다, 언제까지 쉴드 칠 거냐 이런 댓글들이 보여서 직접 제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투표를 올려봤더니 그 결과 43,000명 넘는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셨는데요. 43,000명 넘는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무려 97%가
끝까지 다뤄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4만 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 명예회복에 이렇게 꾸준히 앞장서달라, 요런 목소리나 마찬가지죠. 이분들이 왜 그런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설픈 댓글 달면서 갈라치기나 혹은 비난할 시간에 가셔서 그냥 본인 원하는 거나 보시고 거기에 응원 댓글 다세요.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습니다. 저는 사실 상관없지만 굳이 시간 아깝게 왜 그런 댓글 달고 계시냐고요. 아무튼 오늘의 결론, 지금 KBS 법조팀과의 이런 공방에서 한동훈이 등장했다는 건 굉장히 다급해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추후 소식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고, 이 다음 영상에는 정경심 교수님 팩트체크 관련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열받고 언론이 역시나 침묵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니까 다음에도 꼭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